갈 때까지 간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송원석이 결국 그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폭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내란 선동인데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야, 근데 지금 저게 누구냐?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었는데 방송 시작하고 이제 네, 됐어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저 발언을 언급한 국회의원은 송원석 원내대표다. 이야. 해당 발언한 거 영상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의원직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와, 어떻게 저렇게 제발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걸. 손마음이네, 손마음. 노상원 수첩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제 저 자리에 우리가 이제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오늘 또 송원석 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거는 참으면 저들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내란 행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윤석열, 김건희 옹호하는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 깜짝 놀란 거죠. 그 자리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정청래 대표 얘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거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돌려보고 하고 밝혀낸 겁니다. 와, 저렇게 진짜 이거 반인륜적 발언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이 됩니다. 민정당 창당하거든요. 주요 멤버들이 누군지 아세요? 관료들하고 검판사들이에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관료 출신들이거든. 관료 출신들 입장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의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나 아니면 독재자에 의해서 행정체제로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장기 독재하고 야당 말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권력 누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평소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해서 아니 정치적으로 화내고 피켓 시위하는 거 나는 거 이해해. 근데 이거는 진짜 반인륜적 발언이잖아요. 평소에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극우적이고 와. 상대를 죽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유행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5%든 10%든 유행이 되니까 그 머릿속에 그게 또 주입되는 거예요. 정치적 철학이나 노선이 아니,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은 구속이 돼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지만 그 DNA와 정신은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런 상황에서 좀 답답한 면이 뭐냐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을 해산을 하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제소해서 해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해산을 빨리 도모를 하든지, 아니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전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국회의원 배지를 떼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백석으로 저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지하면 그것도 국민의힘 전체가 그걸 동의한 게 돼버리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물려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국회에서는 윤리위가 왜 안 돌아가는 건지 저는 지난번에 뭐 많이 잊혀진 이름입니다만은 이준석의 소위 그 젓가락 망언부터 맞아요. 국회 윤리위가 지금 그러네. 도점 휴업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송원석의 저런 상태도 언제까지 우리가 분노만 하고 계속 지켜만 맞아. 봅니까? 아, 신인규 이거 좋아. 빨리 저는 엄단해야 된다. 네. 굉장히 시급한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역대급 망언에 대한 그 주인공을 찾겠다라고 나섰어요.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할 때 귀를 의심했다. 제 연설에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소리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겠습니다. 예, 그 안에서 뭐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여야가 대립 대치를 하게 되는데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 물론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당연히 갈등하는 건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라는 아주 커다란 목표 속에 국민의힘도 복무하는 게 공당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안 풀리니까 자꾸 뒤에가 저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씨와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부가 다 잘할 수 없고 늘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야당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앞단추가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과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어떤 본인들이 보기엔 정당한 비판도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송원석
이준석 그 원내대표 연설문에 정말로 돌려주고 싶은 말이 그 고스란히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그 격언을 잘 되새겼더라면은 이런 파멸을 불러왔을까. 뭐라고 했냐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브레이크 없는 추락. 예. 누가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습니까? 서울구치소에 계신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잘 알면서 예. 왜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온전할 때는 대통령실을 견제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하다못해 지금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매건 매직 의혹은 끝이 나지 않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 정부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의아한 인사는 하나같이 김건희 씨 손을 탔고 심지어 거기에 돈이 오고 갔을 수도 있겠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당시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였던 국민의힘은 자유롭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와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V제로 뭐 다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자숙부터 시작하면서 정부를 비판했으면 훨씬 더 뭔가 들렸을 것이다. 제발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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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훈 수첩대로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런 불기의 계기 됐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와중에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 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즉각적으로 봤을 때는 니들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노상훈 수첩대로 계엄이 성공되고 사람들 죽였었으면 좋았을 건데까지 합해져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이 사람이 원내대표 아니에요? 네. 원내대표 송원석 씨? 현직임. 이때도 또 술 드셨나?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술을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인간이거든요.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 아이템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는 지금 현 단계에서 예. 국힘이라는 제1야당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내란 공범 세력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국힘이라는 정당을 우리는 공당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좀 던져야 될 때가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란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그리고 원내대표 예. 현직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노상훈 수첩이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저 발언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요. 예. 이런 정당을 제1야당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는 언론은 우리 사회는 과연 공당으로 대접을 해줘야 될 것인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 정도 되면 저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해산이라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해산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누구 같아요? 신은규 대표님? 근데 지금 목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딱 누구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고 대충 누구일 것 같다라는 좀 떠오르는 사람은 있는데 글쎄요, 그 이름까지 제가 그래도 공개적인 방송에서 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다만 참 생각해 볼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구성원들이 더 이상 이제 공적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백한 증거들은 지금 차고도 넘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씨가 과거에 뭐 한밤의 해프닝이었다라는 그 소리부터 또 윤석열의 망언은 뭐 나열하면 끝이었고요. 나경원 의원도 당시 계엄을 막았던 사람들이 뭐 민주당 지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할 때 저런 역대급 망언을 또 한 것인데 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반복될 것 같아요. 그 DNA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하나하나 지금 기억의 저장소에 다 하나하나 저장되고 있다. 심판의 채찍이 이제는 심판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채찍으로 변화돼서 아마 국민의힘은 가루가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마님, 앵커님 송원석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금 송원석이네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목소리가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송원석 같이 들리기는 네. 하는데 야 오늘 송원석이 연설하죠. 네. 정말 저는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최고위원회의 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특검 이 XX 저 XX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당직자들 조인트를 까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격분을 당사자가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말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행동도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데 그러면 노상원 수첩 이게 실체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도 국정원 문건 같은 게 보도가 되고 있고 다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10인 1조로 짜가지고 뭐 특수전 게릴라 당정의 고위 인사들 잡아들이라고 그 국정원의 인원의 30%가 그 야밤에 다시 출근을 하고 그 계엄군을 지원하라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게 정확한 풀 문장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에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이재명도 정청래도 한동훈도 정치인도 잡기로 했던 그 노상원 수첩에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 그냥 잡아들여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얘기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정치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합의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최소한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데 죽어마땅한 죽었으면 더 좋았을 세력과 왜 그러면 협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순 아닙니까? 아 정말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분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지난 주말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에 활용한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가세연의 김세의였습니다. 유튜브로 가세연 김세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죽음으로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정보통신망법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즉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하느라고 봤는데 이거 이후에도 또 뭐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언론에서도 두 차례 악마화더라고. 걸쳐서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생성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직 시절에 대표 시절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라고 네. 얘기를 일단 먼저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저 생성하고 확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고발장에 쓸 때도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한 20여 건이 있는 것처럼 계속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함께 넣어서 고발장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 죽음이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가세연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장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고 너무 허황되고 황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유 그냥 이런 애들은 관심 안 갖는 게 최고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 그렇잖아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커져요. 예, 커지더라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혐오, 편과르기 또는 관음증적 요소 이게 알고 보면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간 본성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극해서 이게 돈을 버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걸로 가지고 기존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단죄를 당하더라도 그 반대급부의 이익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혐오상업주의거든요. 이걸 하는 거 막으려면은 이런 혐오상업주의를 하면은 폭망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또 이런 거 보면은 밀리지? 내가 지금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척했습니다. 언론중재법으로 저 배액을 가하게 하는 손해 그걸 반대하시고. 네,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네. 공부가 조금 네, 부족했던 그리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소통국에서 그동안 유튜버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해오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그 최욱 씨가 반대하더라도 보수 우익 쪽에서 최욱 씨를 계속 모니터를 해서 네. 고발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좀 선의의 관점으로 네.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능이 약한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보수 극우 유튜버들을 계속 모니터를 해서 네. 소년보 지금 구속이 된 게 저희 구속됐어요, 포함해서 소년보. 저희도 포함하고 다른 단위에서 고발해서 구속이 된 거고 전강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고발했어요. 네. 그리고 전한길 예, 이런 보수 극우 유튜버들을 고발해서 서부 난동 폭동이 정당화되거나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부정선거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아, 저희가 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구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